네, 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할 건데요. 우리가 운동을 기술을 할 때, 뺄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힘이다라고 하면은 힘이 세다,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리에서는 우리가 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은 얘네들은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변화랑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표현을 할 때 어떤 단위를 쓰냐면은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네, 가장 많이 봤을 법한 뉴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거는 아마 안 봤을 텐데 킬로그램 포스라 그래가지고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네, 이런 단위를 쓰는데 이런 단위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체중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체중계. 그래서 몇 킬로그램인데 결국 그 킬로그램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힘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얘네들의 관계는 질량과의 관계인데 1킬로그램에 해당하는 물체의 무게는 9.8뉴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1kg 힘에 해당하는 값은 뉴턴은 대략적으로 9.8뉴턴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울에서는 사실은 요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거는 중력의 크기죠. 이 1kg에 질량 1kg에 해당하는 중력의 크기. 네, 그리고 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표현 네, 힘은 크기도 있고요. 그리고 방향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지점에 힘을 가했는지에 따라서 그 물체의 운동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힘의 작용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을 우리가 화살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표.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의 의미는 힘의 방향을 의미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는 힘의 크기를 이야기를 해요. 힘의 크기. 그래서 길이가 길면 힘이 크다. 길이가 짧으면 힘이 작다. 이것을 의미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힘의 작용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용점. 어느 부분에 힘을 가했느냐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올 텐데 알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알짜힘, 알짜배기 힘,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고 작용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 이쪽만큼의 힘을 가했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힘의 크기를 2뉴턴이라고 하고 이 힘의 크기를 1뉴턴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 물체는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만큼이냐 라고 하는 거죠.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1이니까 결국은 얘는 방향은 오른쪽일 거고 오른쪽으로 1뉴턴의 힘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의 모든 힘이 작용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러한 힘의 크기를 모두 합쳐서 나타낸 힘을 우리가 알짜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짜힘. 그러려면은 이 알짜 힘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이러한 힘들을 어떻게 합치느냐가 관건인 거죠.
어떻게 합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죠. 근데 이 알짜 힘을 구할 때는 일단은 뭐를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힘의 방향. 그리고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내가 이쪽으로 자기가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을 더 잡아당겨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어떻게 힘을 받냐면은 당연하게도 이 힘 더하기 이 힘으로 힘을 받겠죠. 당연하죠. 힘의 크기가 더 커졌죠. 네. 내가 앞으로 막 힘을 줘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떠밀었어, 나를. 그러면 나는 더 앞으로 팍 튀어나가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두 번째 경우는 또 뭐도 있겠어요. 내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쪽으로 누가 반대로 잡아당겼어. 왼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 막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의 알짜 힘은 당연히 F1에서 F2를 뺀 값만큼 알짜 힘의 크기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방향은 F1이 더 크니까 오른쪽이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짜 힘은. 여기 첫 번째 거에서 알짜 힘은 당연히 이걸 테고. 두 번째 거에서 알짜 힘은 이걸 테고. 크기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기. 네, 방향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쪽이 더 크냐 장냐를 가지고 정하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 거. 그냥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뭐 이런 식으로 세 개 이상이 작용하는 경우죠, 힘이.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거를 F1, 두 번째 거를 F2, 세 번째 거를 F3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리고 뭐를 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빼면 되죠. 크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 크기를 알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짜 힘의 크기는 이렇게 구하고요.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돼요? 힘의 방향은 얘네들이 더 크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만 봐도 알 수 있죠. 오른쪽의 방향이 크기 때문에 힘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방향은 오른쪽에 될 거라는 거지. 이때는. 그리고 이 방향은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힘의 크기가 큰 쪽으로 방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F1이 작용을 하고 반대쪽으로 F2가 작용을 하는데 얘네들의 크기가 3N, 얘도 3N이야. 방향은 정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알짜힘을 한번 구해보면은 F1에다가 F2를 빼야 되겠죠.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근데 0이 되네? 그럼 알짜 힘이 0인 경우도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거를. 그러면 알짜 힘이 0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멈춰있던 물체, 멈춰있던 물체는 힘이 이런 식으로 알짜 힘이 0인 경우는 그대로 멈춰있다. 네, 두 번째,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을 수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운동 상태는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도. 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그때의 크기,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의 경우.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알짜 힘이 0인 경우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 포인트. 운동하지 않는 멈춰있는 물체는 멈춰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그 상태 그대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힘의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역학 중에서 정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많이 쓰여요. 힘의 평형 말고 이제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언젠가 배울 수도 있는데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도 평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물 세울 때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힘은 뭐를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변화시키는 원인. 그러면은 이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알짜함이 아니네요. 힘이죠. 네,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힘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이 힘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이쪽으로만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알짜 힘인데 결국은 알짜 힘이 0이라는 이야기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알짜 힘의 크기가 0이 아닌 경우는 결국 운동 상태나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알짜임의 방향이 정해지냐, 아니면 반대로 정해지냐, 비스듬하게 정해지냐, 아니면 수직으로 정해지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운동하는 상태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거죠. 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경우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경우, 만약에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힘을 이쪽으로 줬어, 힘을. 당연히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체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똑같이 줬으니까 얘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동 상태가 변할 거냐면은 빨라지는 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식으로 운동 상태가 변화를 하겠죠. 됐습니까, 이거? 가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 네,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힘을 반대로 줬어, 이렇게. 힘을 반대로 줬어. 그럼 얘는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알짜 힘이 반대로 잡아당겼어. 그러면 얘는 점점 느려지겠죠. 그럼 점점점 멈추는 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네, 세 번째,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힘이 아래로, 알짜 힘이 아래로만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힘을 다 고려를 해보니까. 어, 이런 경우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운동 상태가. 이런 낭떠러지가 있는데 덩어리가 있는데 공이 있어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굴렸어. 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떨어져야 돼? 이 공은 우리 만화에서 어떻게 떨어졌었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만화에서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어떤 뭐 고양이든 뭐 쥐든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떨어져야 되냐면요. 얘는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로 계속 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방향, 오른쪽이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없어. 힘이 없거든. 힘이 없어. 근데 얘는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아래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를 항상 받아? 중력이라고 하는 걸 받잖아요. 근데 낭떠러지에선 안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데 낭떠러지 땅이 위로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데 없어 굴려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없어져. 수직항력이 없어져. 그럼 결국 어떤 힘만? 아래로만 작용을 하죠, 중력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해요.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아.
근데 이쪽으로는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간격은 똑같이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한다는 거지. 처음엔 이만큼 떨어져, 두 번째는 이만큼 떨어져, 세 번째는 이만큼 떨어져, 네 번째는 이만큼 떨어져, 다섯 번째는 이만큼 떨어져. 그러니까 이 운동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 대략적으로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듯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 상태를 변화를 시키려면은요, 이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됐습니까? 네,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 운동 방향이 아닌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그때 얘가 그 방향으로 운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만 지금 속력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위나 아래쪽으로는 얘는 작용을 하지 않은 상태,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다고 봐야죠. 위하고 아래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아래쪽으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물체가 뭐 공으로 생각을 할게요. 뭐 공으로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얘는 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 방향 역시나. 근데 힘을 이렇게 줬어. 힘을 알짜 힘의 방향을 구해보니까 대각선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똑같이 작용을 하면은 힘이 작용을 하면은 이 운동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X축, Y축 해가지고 그러면은 X축 이쪽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운동 상태는 변해요. 그리고 같은 방향이죠.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도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 그리고 위쪽으로도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공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 이쪽이 둘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크기의 힘이 가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알짜 힘. 그리고 실제로 이 알짜 힘이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쪽 방향으로 뭐가 정해지냐면은 운동의 변화와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운동의 변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알짜 힘의 방향으로. 알짜 힘의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1, 2, 3, 4 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요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부분은 다 알짜 힘이 이 방향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사실은 그냥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할 때도 별 차이는 없어요. 네, 운동 상태는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는 다양한 힘의 크기, 여러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힘의 합력을 먼저 구하고 그 합력의 방향이 곧 알짜 힘의 방향이며 그리고 그때의 힘의 방향, 알짜 힘의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